안녕하세요.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말 같지 않은 장난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여대를 다니던 저는 아는 선배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화기애애한 가족 사이에서 자란 저는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학교 개그 동아리 출신이었기에 저는 첫 만남부터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참하고 단정한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형제 중 둘째였어요. 다른 삼형제는 모두 머리가 비상하여 해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떠난 이후로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늘 친구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식이었어요. 사실 저도 보통 여자들처럼 로맨틱한 프로포즈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장미꽃하고 풍선 장식 같은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왔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꾸며놨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골목길이라 밤에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 난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남자 둘이 저한테 슬슬 다가오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뛰려고 하는데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는 그 남자들에게 뭐하는 자식들이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가자 이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남편이 저를 구해준 것만 같아서 정말 고맙고 남편이 다시 보였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 말쑥한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라며 킬킬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남자다움을 보여준답시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 한마디로 연극을 한 거였어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없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당장 식장에 입장해야 되는데 뭐 따질 만한 경황도 없었네요. 남편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장난을 친 건 아니었을 테니 도를 좀 지나친 우리만의 추억 정도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쳐도 되는 장난과 안 되는 장난에 구분이 없으세요. 일단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시도하시거든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새 잠바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한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골라드리고 있는데 점원이 따님이신가 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예요라고 대답하려는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내 둘째 마누라요. 이쁘지? 라며 제 허리를 끌어당기시더라고요. 제가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시아버지에게 쑥 끌려 당겨갔죠. 제가 당황해서 아버님 왜 이러시냐고 하자 우리 마누라가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며 낄낄 웃으시더군요. 당황한 점원에게 제가 며느리예요. 며느리라며 시아버지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점원도 난처한 듯 웃으며 아버님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짜증이 나던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예쁘면 그러겠냐면서 알았어. 당신은 내 거니까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말라고 할게라며 장난처럼 받아넘기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다고요. 지금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얼른 오래요.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은 하늘에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집에서 신고 있던 실내화도 제대로 갈아 신지도 못하고 차키랑 핸드폰만 챙겨서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남편을 찾는데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주저앉을 것 같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내가 이겼으니 5만 원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몇 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는지를 놓고서 둘이 내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둘 다 미친 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뭐 이까짓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대충 미안하다고 장난이었으니까 너도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5만 원 중 2만 원을 주며 아가 내 덕에 돈 벌었으니 개평 받아가라 하시면서 그 돈으로 나중에 커피라도 사 먹고 진정하라며 낄낄 웃더라고요. 진짜 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남편하고 시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지만 그 둘은 제가 화내는 것마저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웃기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싶고 내가 또라이랑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좀 지나친 생각은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밤새 고민 끝에 그래도 매사에 처져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려 정중하게 저는 그런 장난을 당하면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는 제발 장난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아버지도 알겠다. 너한테는 이제 그만하마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진짜 더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요새 몸도 안 좋고 적적하다며 잠깐 얼굴 좀 비추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님을 모시고 나가 갈비도 사드리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백에 넣어둔 줄 알았던 핸드폰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전화를 했지만 카페에는 제 핸드폰이 없다고 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식당이랑 카페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와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저는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슬슬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우리 집 현관문을 부서지게 두들기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이 시간에 여길 왜 왔냐고 물었죠. 참고로 저희 친정은 저희 집에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어요. 친정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왈칵 끌어안고는 다행이라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전에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김서방 이 자식 죽여버린다고 그러시고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희 남편이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남편이 오라는 병원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랑 심각한 얼굴로 저희 부모님께 많이 놀라셨나고 묻더래요.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저 좀 보자고 어딨냐고 저를 찾으셨고요.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고 저를 안 보여주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지나친 장난을 자주 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설마 같은 자식 가진 부모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 싶었는데 그 순간 웃음을 못 참는 저희 남편을 보고는 속았다는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딸 어딨냐고 하자 놀란 남편이 이것부터 놔주시면 바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있다면서 두 분이 따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해봤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랍니다.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 차마 사돈을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넌 이따 보자라는 심정으로 자리를 뜨셨대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제가 괜찮은지는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다고요. 우는 친정어머니와 분노하는 친정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가 보통 미친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친정부모님은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셋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아시는 눈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그래도 잘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나 남편이 지나친 장난을 할 때면 늘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사과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희를 보고 실실 웃고 남편은 저에게 괜히 말을 걸고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런 장난을 치는 거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저도 이제 저한테 그런 장난 치지 않기로 하시지 않으셨냐고 약속하셔놓고 왜 또 그러시냐고 따졌고요. 그러자 시아버지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한다고 했지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고 했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가 재밌는 앤 줄 알고 며느리로 들이길 허락했는데 이건 뭐 애교도 없고 유머도 없고 건조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면서 아주 재미가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결국 듣다 못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취미가 권투십니다. 시아버지는 턱을 부여잡고 쓰러져서는 나중내를 연발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대 더 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래도 남편이라고 시아버지를 감싸더니 장애가 있다고 이해 좀 해달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정신과에 데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연극성 장애인지 뭔지 그렇게 사람들 관심 끄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래요. 제가 설마 남편도 그런 거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대답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러면서 옆에서 잘 챙겨주고 받아주면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다면서 제발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장애고 나발이고 더는 이런 집구석하고 사돈 못 맺는다고 애들 이혼시킨다고 고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하셨고요. 남편과 좋은 추억도 많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동아리 동기들에게 들으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결국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서 시어머니가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미국에 살던 남편의 형제들이 한국에 들어와 두 사람을 입원시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 둘이 잘 치료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